저는 일단 눈에 띄는 것이요. 35년 만에 금연한 계기인데 저한테도 문재인 대통령 담배 피시냐 좀 물어보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이거는 한순간에 끊어버렸어요. 그러니까요. 35년 저는 뭐 담배를 안 피워서 그 그게 얼마나 느낌을 잘 모르지만 근데 뭐 옆에서 들어보고 이러면 35년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하루아침에 끊는다? 정말 쉽지 않거든요. 뭐 작심 3일이잖아요. 못 견디고 그거 피게 되는데 근데 그 이제 계기 자체가 저는 더 특이했다고 봐요. 저게 그냥 보통 건강 때문에 또는 뭐 가족들 때문에 뭐 여러 반대 때문에 이런데 히말라야에 가셨잖아요, 저분이. 히말라야 가서 산행을 하다 보니 공기가 너무 깨끗한데 그곳에서 담배를 피는 것 자체가 죄를 듣는 느낌이었다. 죄를 짓는 느낌이었다. 이거는 일반적으로 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이라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생각할 때 원칙이다. 이게 맞다.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하면 아주 단호하게 행동에 옮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담배 하나 끊는 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면 사실 힘들잖아요. 그 담배를 35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는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것도 히말라야에 가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라는 그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됐을 때 그걸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겉으로는 좀 부드럽게 보이고 한없이 너그러워 보이지만 원칙에 맞지 않는 일, 또 본인이 원칙으로 세운 일에서는 아주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한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런 행동 하나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안으로는 속으로는 강한 그런 어떤 결단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일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김 의원님,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끊으려고 했지만 막판에 좀 피셨잖아요. 끝까지 피우시다가 가셨고 또 가신 뒤에도 많은 문상객들이 그랬죠. 담배 클라우드 9이었죠. 그때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그것을 했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고요. 또 노무현 대통령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또 단면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또요, 이 부분도 좀 재밌는데 김정숙 여사 관련해가지고 글쎄요, 머리 자른 거는 못 알아봐도 감나무 가주치는 건 알아본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김정숙 여사 인터뷰 내용 좀 보겠습니다. 우리 집에 이제 이사가 갖고 가정주택이었는데 감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. 꽤 연령이 되는 나무였는데 감을 안 열고 잎만 매일 무성해요. 그래서 3년째가 돼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으름장을 놨습니다. 만약에 당신 있잖아, 올해도 이 감나무가 감을 안 열면 내 이 감나무 잘라버릴 거야. 이랬어요. 그랬다가 하면은 딱 그날 와가지고서는 제가 머리 자른 거는 못 알아봐도요. 나무 가지친 건 알아보면서 있지요. 그러면서 저한테 닭달을 했어요. 안 되겠다는데 잘라버릴 거야 이러면서 으름장을 확실하게 놨어요.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. 이렇게 보면은 감나무를 쓰다듬고 있고 어느 날은 감나무 잎을 만지고 중얼중얼대고 어느 날은 감나무를 쌓안고 부인을 안 껴안고 감나무를 껴안고 있어? 뒤로 쌓안고 아니면 어느 날은 그 밑에 가서 뭘 만지작거리면서 끝도 한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유 왜 저러나 이제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해 감나무에 감이 3개가 걸렸어요. 글쎄요. 저는 저 얘기 들으면서 김정숙 여사의 말이 무섭긴 무섭나 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굉장히 재밌네요.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 감나무를 감이 날도록 계속 가지치기도 해주고 계속 감을 또 끌어안았다잖아요. 수시로 감나무를 안고. 껴안는다고 그 감나무를 그냥 끌어안은 게 아니고요. 그 감나무를 끌어안고 김정숙 여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 감나무한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면 너를 잘라버린단다. 그러니까 올해는 꼭 이 열매가 열려야 된다. 그러고는 이제 왜 그 식물하고 대화하면 그 식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. 그런 이제 얘기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석에서 저 얘기를 진짜 하셨어요. 여사님이 저희한테. 그래서 정말 하여간 아까 말씀하셨던 머리 손질한 거는 못 알아봐도 그 감나무 안고 대화했던 그런 분이다라는 얘기를. 근데 보통의 남편들이 머리 자른 거 잘 모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노력하셔야 됩니다. 머리 자른 거 모르면 안 되죠. 윤 대표님 이렇게 사모님 들어오시는데 오늘 많이 스타일이 바뀌었네요. 참 예뻐 보이시는데 이렇게 하셔야 노후가 편안합니다. 문 대통령께서도 이제부터는 우리 영부인이신 김정숙 여사
외모 바뀌시면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. 나무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. 그 외모를 칭찬해줘야 편안합니다, 집안이. 안 그러면 못 알아보면요 혼납니다. 혼나고. 못 알아본다기보다도 네, 네. 이제 대부분 눈을 잘 못 맞추는 그런가요? 남편들이 많아서 그안 보는 경우, 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있죠.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술 한잔 하시면 집에 키우는 강아지 마루 그이라도 좀 재밌어요. 마루에 안고 뭐 한두 시간씩 계셨다는데 그런 점도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런 점도 있어요. 그 저녁 때 늦게 들어오면 저도 집에 강아지를 쉽게 키웁니다만 들어가기 힘들어요. 강아지는 예. 자지 않고 기다리거든요. 아. 네, 자지 않고 웬만한 강아지들이 기다려줘요. 그러니까 예. 유일하게 꼬리 치는 게 또 강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안고 또 대화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예.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는 감나무 안고 강아지 안고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후보 시절에는 국민들이 잘 몰랐는데 예. 굉장히 좀 인간적이고 따뜻한 그런 정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각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왜 이런 얘기가 후보 시절 때 하면은 선거법에 조금 위반 저촉될 수가 있고 다른 후보들이 항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언론들이 다루진 않았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근데 또 하나요, 김 의원님.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화났을 때 화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인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?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표정 그대로입니다. 눈 동공이 커지고 입술을 아, 요거요? 다 이렇게 꽉 문 저런 모습이시죠. 예. 예. 그리고 그리고- 더 이상하면 예. 눈이 껌뻑껌뻑 하시죠. 말로는 어떤 거를 표현을 안 하시네. 가장 심한 게 지난번 홍준표 후보한테 입으세요. 그게 가장 심한 말씀이래요.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욕설이나 아니면 남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심한 말을 안 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표정이 결국 안으로 삭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성향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화가 나면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예.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려는 시도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혼자서 안으로 삭히고 가능한 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 예. 그래서 아마 이제 가장 심한 말이 지난번에 그 뭐 이보세요 토론회 때 그 얘기가 결국 가장 심한 말이라는데 뭐 이보세요는 우리가 늘상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평범하게 쓰는 말인데 그게 가장 화났을 때 하는 말이라고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하죠. 참모들 분이나 내각에 계신 분은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게 가장 화났을 때죠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문제- 더욱 황당한 얘기할 때는 눈이 작아집니다. 그리고 몸이 앞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. 황당한 얘기. 황당한 얘기를 반복할 경우에. 알겠습니다. 순항할 것 같았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. 야당에서는 글쎄요, 위장 전입을 문제 삼으면서 청와대의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, 어떻게 보세요, 대표님? 뭐 야당에서는 뭐 아주 노골적인 반대는 아닌데 예.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에 공약한 게 있지 않습니까? 예. 5대 비리는 안 된다. 거기에 위장 전입이 들어가는 거죠. 그 논문 비리, 뭐 세금 탈루, 뭐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거기에 위장 전입이 들어가는데 예. 여기에 대해서 뭐 청와대에서 하나도 설명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그 채택을 할 수 있느냐. 채택을 해야지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걸 갖고 논란이 빚어지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뭐 부적격이라고 하고 뭐 민주당은 뭐 당연히 찬성이고 예. 또 이제 국민당은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좀 찬성 쪽에 좀 가까운 쪽이고 예. 또 바른당은 또 찬성을 하는 입장이죠.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. 근데 이제 이 비리 위장 전입. 위장 전입. 예. 위장 전입에 대해서 처음에 이낙연 총리만 해도 이제 간단히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긴 했는데 예. 지금 또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가 또 위장 전입이 나오고 또 한 분이 또 오늘 김상조 공정위원장까지 또 나오니까 예. 여기 대해서는 뭔가 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오늘 좀 이따가 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뭐 유감 표시라든지 입장을 낼 것 같아요. 입장 표명이 있으면 예. 어느 정도 저는 채택이 돼서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 통과가 좀 되리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예. 이게 협치냐 분열이냐 새 정부의 시금석이고 또 총리가 돼야지 장관을 또 임명 제청을 할 수 그렇죠.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벌써 새 정부 들어온 지가 벌써 20일 가까이 되는데 이것 빨리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예. 좀 시급한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김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.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라고 해가지고 위장 전입을 못 박았는데 3명에서 그게 나오니까 글쎄요. 그 인사 원칙을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? 아마 곧 청와대에서 그런 이제 위장 전입
포함해서 5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씀을 하셨죠. 지금 현재 이제 불거진 유장 전입의 문제, 특히 이제 이 총리 내정자의 경우는 본인이 몰랐고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사안이 드러났고 사과한 사안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는 2건의 유장 전입에 대해서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. 해명을 했는데 첫 번째 경우는 2주 동안 이제 자제분의 교육 때문에 그 유장 전입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 부인께서 학교를 그만두고 자녀 교육에 했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에 이제 유학 가 있을 때 우편물을 받을 주소지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유장 전입을 했다는지 이렇게 소명을 한 거고요.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아직까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질 않으나 어쨌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그 배제의 추진 사유가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곧 있을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또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 잠시 뒤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니까요. 저희도 그때 브리핑을 한번 보고 그때 좀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